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미국 기업에 로열티가 나간다. 우리가 10년 동안 8천억 원을 뜯긴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청양고추 로열티는 영원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걸 사실처럼 믿었을까요? 정자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오해라면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정자에 대한 6가지 착각이 어떻게 하나씩 무너지는지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은 외국 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식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왜 이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야기는 늘 분노로 시작합니다. 외국에게 다 빼앗겼다. 또 먹을 때마다 로열티를 갖다 바친다. 우리 토종을 지켜야 한다. 이 분노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밥상에 오르는 게 남의 것이라는 말은 누구나 불편하니까요. 문제는 그 분노가 틀린 사실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틀린 전제에서 시작한 분노는 엉뚱한 것을 때립니다. 외국 기업을 탓하는 사이 정작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치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실제로 이 오해들은 여론을 움직이고 정책을 흔들고 농가의 장목 선택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제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조금 전 청양고추 기억나시죠? 로열티는 심으면 내는 게 아닙니다. 먹으면 내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로열티가 발생하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중 하나는 품종보호권에 등록된 품종이어야 하고요. 2번째는 그게 보호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3번째는 누가 그걸 상업적으로 정식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청양고추는 이 조건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양고추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배에도 로열티가 없습니다. 먹는 행위에 로열티가 붙는다는 건 사실무근이고요. 더 결정적인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입니다. 이 포도는 일본이 20-30년 넘게 매달려가지고 만든 품종입니다. 일본 농연기구 나로라고 하죠. 2006년 일본에 품종 등록했죠. 그런데 한국은 이걸 키우면서 일본의 로열티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일본이 자국의 품종 등록 뒤 6년이 지나도록 해외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어. 해외 등록 기한이 2012년에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더 얄궂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의 포도 수출이 일본을 추월했고 그 대부분이 샤인머스켓입니다. 일본에 만든 품종으로 한국이 수출 효자를 만든 겁니다. 정리하면 신거나 먹는다고 로열티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등록과 권리,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유명한 8천억은 뭘까요?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10년간 8천억 원은 사실 한 가지 극단적인 가정 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앞으로 정자 개발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가정이죠. 그 가정 아래 로열티 추정액이 2,905억 원, 거기에 정자 수입액 약 5천억 원, 이 둘을 합쳐가지고 8천억을 뜯긴다고 부른 거죠. 이런 뉴스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경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였죠.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해 가죠. 2012년에 유포부 전면 도입을 앞두고 예타 대형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약간 과장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이렇게 저 숫자를 만들어낸 거죠. 정자를 사오는 수입액과 권리에 내는 로열티는 다른 돈입니다. 그 2개를 하나로 합치고 게다가 한국 정부가 한국이 아무 대응도 안 한다는 가정까지 얹은 숫자였습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이 정자주권 위기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도 직접 해명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정부는 손 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10년간 4,911억 원, 그 큰 돈을 정자 개발에 투입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뿌리 깊은 공포가 나옵니다. IMF 때 우리 정자 기업이 외국에 다 팔렸다. 그런데 이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외환위기 때 우리 4대 정자 기업, 중앙, 서울, 흥농종묘, 청원종묘가 모두 외국 기업에 넘어갔습니다. 중앙 흥농종묘는 세미닛으로 갔고요. 세미닛은 다시 몬산토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바이엘 산하에 있습니다. 청양고추도 금사라기 참외도 이 경로로 넘어갔죠. 이것도 좀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2012년 파만농이 몬산토 코리아의 채소 정자 사업을 683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채소 관련 정자는 다 우리에게 넘어온 거죠. 청양고추와 금사라기 참외도요. 이 금사라기 참외는 사실 일본의 참외 품종으로부터 독립시킨 영웅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룰게요. 가장 큰 회사는 안 팔렸습니다. 농우바이오죠. 1967년에 창업해가지고 외환위기를 버티고
국내 점유율 27%, 1위 종자기업이 됐습니다. 2014년 창업주가 별세하면서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이 회사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때 사모펀드가 사들이면서 다시 외국으로 넘어갈 뻔했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농협이 약 2,834억 원에 인수해서 지켰습니다. 지금은 NH 농우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중국, 미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청양고추 종자를 국내에 판매하던 동부 파만농마저 2016년에 국내 대기업 LG화학이 약 4,24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지금은 국내 농약일이 종자 2위 기업입니다. 산업 전체로 보면 오히려 커졌습니다. 종자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5천억 원 수준에서 2020년 약 6,500억 원으로 늘었고 품종보호 출원 건수는 유포 회원국 중 8위 수준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품종 개발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다 회복한 건 아닙니다. 양파, 당근, 토마토 같은 일부 채소 종자는 여전히 80% 넘게 외국 품종에 의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 팔렸다는 25년 묵은 트라우마입니다. 가장 큰 회사는 안 팔렸고 팔린 곳도 되사왔고 산업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다만 남은 숙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열티가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였다면 지금부터는 정반대의 질문입니다. 만약 로열티가 농가를 지켜주는 거라면요? 먼저 흔한 착각 하나입니다. 농민이 매년 종자를 사는 건 기업이 일부러 만든 착취구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생물학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채소 종자 대부분은 F1, 즉 1대 잡종입니다. F1은 그 씨앗을 받아 다시 심으면 형질이 분리돼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같은 품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사는 겁니다. 착취가 아니라 안 사면 농사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종자값 안에는 이미 수십년 육종 연구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계량 종자에서 육종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로열티는 농가의 부담이니까 없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키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스프리의 성골드라는 노란 키위인데요. 이건 아무나 못 심습니다. 심을 권리, 즉 라이센스를 경매로 사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경매로 이 심을 권리를 파는데요. 최근 경매에서 그 권리가 헥타르당 약 4억 원에서 5억 원대, 높았을 때는 7억 원 가까이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씨앗도 아니고 심을 권리 하나에 5억 원. 묘목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심을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것도 농가들이 경매에서 줄을 서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채스프리는 심을 수 있는 면적을 통제합니다. 공급을 조절하니까 가격이 방어가 되죠. 그리고 채스프리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브랜드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농가 수익이 방어가 됩니다. 게다가 제스프리는 농가들이 소유한 협동조합형 기업이라 가지고 제스프리의 이익은 다시 농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비는 부담이 아니라 폭락을 막는 보험장치로 볼 수 있겠죠. 시장을 지키는 방패인 겁니다. 뉴질랜드 농업을 강하게 만든 게 이 품종 보호권입니다.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년 같은 뉴스를 봅니다. 배추가, 무가, 양파가 과잉 생산되고 값이 폭락해서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는 장면. 어떤 해에는 샤인머스켓이 폭락하죠. 맛이 없다고 시장마저 줄어가기도 하고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 종자, 종묘가 사실상 누구나 자유롭게 심을 수 있어가지고 공급을 조절할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싸게 심을 수 있으니 다 같이 심고 다 같이 폭락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농민이 로열티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민이 수익을 못 얻는 게 문제인 겁니다. 독점권은 그 수익을 지키는 수단인데 우리는 그걸 부담으로만 봐온 거죠.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외국이 우리 걸 다 가져간다고 분노하셨다면 그 분노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25년 전 한 장면에 갇혀가지고 빼앗긴 것만 보고 되찾은 것도 키운 것도 남은 숙제도 못 보는 우리의 인식입니다. 증거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딸기는 한때 일본 품종이 86%였지만은 006종으로 만든 세량이 나오면서 일본산 점유율은 2019년 5%까지 떨어졌습니다. 민간에서도 쌀 품종을 만드는 시드피아 같은 회사가 향이 나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골드킨 사료죠.
상호파해가지고 2024년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품종보호권이 설정되어 있고 농가들이 돈을 주고 사 쓰기 때문입니다. 수양 위로 밥을 한번 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습니다. 색다른 밥 맛이죠. 구수한 밥향이 가득한 정말로 맛있습니다. 찰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는 농민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헥타르당 5억짜리 라이센스를 감당하는 농가와 씨앗값 몇만 원 또 부담스러운 작은 농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묶을 수는 없는 거죠. 각 그룹에는 그에 맞는 다른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정책이 필요한 거죠. 이걸 한 덩어리를 보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착각입니다. 진짜 적은 외국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어떤 공공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걸 봅니다. 어떤 종자를 개발해서 농민들의 로열티 부담을 낮췄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죠. 그 자료를 볼 때마다 조금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인식은 안 바뀌는 걸까요?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었습니다. 앞으로 서너 편에 걸쳐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 합니다. 음악에는 저작권을 당연히 내면서 씨앗에는 한 푼도 내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순, 표는 정부가 주고 토마토는 회사가 파는 이유, 그리고 헥타르당 5억을 내고도 줄 서서 경매를 사는 키위. 종자는 사실 반도체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걸 쉽다고 여겨온 우리의 인식이 어쩌면은 지금 한국 농업을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개 중에서 가장 놀랐던 착각은 무엇이었는지,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댓글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는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을 좀 남겨주는 것도 제가 좀 다음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도 생각을 좀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으로 농업을 보는 지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농식품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코엑스 3층 10월에서 열립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다양한 스타트업과 최신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한국 농업의 내일을 직접 확인하실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